세상에 이렇게 큰 건 나 살면서 처음 봐. 바지에 쏟은 맥주를 닦아주던 여자친구 어머니가 옷 밖으로 둘쑥 튀어나온 제 남다른 크기를 보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입술을 적셨습니다. 내 딸이 감당 못하는 게 강연하네. 얼마나 큰지 한번 제대로 볼. 말이 끝나자마자 바지를 벗기는 그녀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온 욕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은 여자친구 어머니가 아니라 본능의 몸을 맡겨버린 한 성숙한 여인이었죠. 단순한 실수가 떠던 그날 밤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처럼 거대한 물건을 감당하지 못한 20살 여자친구와 갈등하던 제가 어떻게 그녀의 어머니와 위험한 관계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박동현, 올해 24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청년일지 몰라도 제겐 남들에게 넘는 괴로운 비밀이 하나 있었죠. 남자에게 축복이라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고통이 되어버린 제 남다른 크기의 물건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게 뭐가 문제겠냐 싶었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 제 여자친구 20살 민정이는 제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 두근거림, 처음 키스했을 때의 설렘, 그 모든 게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더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죠. 처음 민정과 잠자리를 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도대체 이게 말이야? 사람이야? 나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에 멈췄지만 멈출 때마다 저 스스로가 남자가 아닌 것 같다는 수치심이 밀려왔죠. 그 후로도 만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피클은 청춘의 그녀를 향한 욕망이 가만히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정인 늘 고개를 처음며 말했죠. 오빠, 나랑 자려고 만나 사랑한다면서 왜 자꾸 그것만 요구해? 그 말을 저도 결국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랑하니까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나도 미칠 것 같아. 결국 저희는 종종 큰 소리로 다투곤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는 게 달라서 매번 부딪히는 거죠. 술에 기대어 용기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추기가 오르면 혹시 모르겠다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민정은 눈물로 저를 밀어내고 저는 또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지내면 안, 그냥 손잡고 히스하고 그렇게만 해도 난 충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팬티가 찢어질 정도로 팬트치는 저에게는 너무 잔인한 제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명처럼 한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날 민정이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서렸는데 마침 현관 앞에 민정의 어머니 지선 씨가 서 있었어요. 어머, 네가 민정이 남자친구 동현이군.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데려다 주느라 고생 많았어. 그냥 보내기 미안하니까 한잔하고 가, 괜찮지? 처음 보는 자리라 조금 어색했지만 거절하기도 뭐해서 고개를 끄덕였죠. 동네 술집 작은 테이블에 앉아 셋이 마주 보니 묘하게 긴장이 흘렀습니다. 민정이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그날따라 분위기 맞추려다 금세 얼굴이 빨개지더니 얼마인가 의자에 몸을 기대 쓰러져 버렸어요. 오빠,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그 말과 동시에 민정이는 테이블에 팔베기를 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지선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정이를 내려다보다가 저를 향해 작게 웃었어요. 얘가 원래 술이 약해서 늘 이래 우리끼리 마셔도 되지? 그렇게 민정이는 옆에서 자고 저와 지선 씨 둘이서만 술잔을 주고받게 되었. 술 기운이 오르자라 지선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실 18살에 사고쳐서 민정이를 가졌어. 워것도 모를 때였지. 그런데 철없던 남편이 아이를 책임 못 짓겠다면서 도망갔어. 그 뒤로 혼자 민정이 키우니라 진짜 별의별 고생을 다 했네. 짧은 한숨이 묻어나오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민정의 엄마니까 당연히 어른스럽고 단단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보다 겨우 14살 많은 아직 젊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젊은 나이에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온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 묘하게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아이 치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존경스러워요. 존경은 무슨 당연한 거지. 사실은 외로운 날이 더 많았어. 민정이가 있어서 버텼지. 아니면 진작 무너졌을 거야.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자친구의 엄마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앞에 앉아 있는 건 그저 외롭고 지친 한 여인이었어요. 잠시 뒤 민정이가 몸을 휘청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하나 집에 데려다줘. 저는 얼른 민정이를 등에 업고 술집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선 씨도 함께 따라와 문을 열어주었고 곤히 잠든 민정이를 방침대에 눕혔어요. 그때 지선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벌써 11시가 훌쩍 넘었는데 그냥 맥주 한 캔하고 편하게 자고가 늦은 밤인데 혼자 돌아가면 위험하잖아. 그렇게 그날 밤 저는 민정의 어머니와 단들이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지선 씨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빨리 보며 말했어요. 근데 요즘 민정이랑 자주 다투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이 올라오니 괜히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사실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부분에서 자꾸 어긋나요. 저는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민정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 물건이 그게 말처럼 크다 보니 민정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민정의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선 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잔을 내려놓으며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살짝 얹었어. 그랬구나. 네 엄청난 물건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요즘 둘이 자꾸 얀성 높이고 힘들었던 거군. 허벅지를 주무르는 그녀의 손길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순간 뿌리쳐야 하나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 많지 따뜻했어요. 지선 씨가 낮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오래된 딸 남자친구 앞에서 이런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여자도 잠자리 오래 못하면 진짜 외롭고 허전해. 그 말에 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정말 18살에 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버림받아 억척스럽게 버텨왔던 세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늘 혼자였을 그녀의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맥주를 연결부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지선 씨는 여전히 제 허벅지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 작은 체온 하나가 이상할 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정말 미치겠어요. 사랑하는데 마음은 더 깊은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 매번 싸움이 되고 결국 상처만 남게 돼요. 지선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듯 말했습니다. 우리 민정이가 아직 남자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동현이 네가 잘못한 건 없어. 남자가 너처럼 크면 좋은 거지. 안 그, 그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본능이 숨어 있는 듯 했죠. 바로 그때 지선 씨의 손이 미끄러지며 제 바지 위로 맥주를 쏟고 말았어요. 어머, 미안해. 내가 손이 미끄러졌. 지선 씨는 부엌에서 행주를 가져와 맥주에 젖은 바지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손길이 자꾸만 위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선 씨가 일부러 바지 집어 윗부분을 감싸주며 닦아내는 느낌. 아침마다 텐트 치는 제 몸은 그만 반응해버리고 말았죠. 바지 위로 불쑥 솟아오른 엄청난 물건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 지선 씨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며 흘러나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건 살면서 처음 봐. 민정이가 괜히 힘들어한 게 아니었군.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손으로 바지를 가리려 했지만 그녀가 집어 위에 손을 얹으며 막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더니 입술을 적시며 말했어요. 민정이가 힘들어 했다는 물건이 얼마나 큰지 한번 제대로 볼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제가 듣고도 믿기지 않는 말이었죠. 저기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선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며 속삭였습니다. 민정이는 술 취해서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를 여자로 대해줄래?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선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차가운 맥주 얼룩은 이미 잊혀지고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도록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성은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술 기운과 서로의 외로움이 우리를 막진 못했지. 여자친구 민정이가 방 안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조차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지선 씨의 눈을 마주본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것도 민정의 엄마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지선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만 어차피 시작된 거라면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는 오히려 너무 커서 좋았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외쳤지만 가슴은 이미 그녀를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스럽게 매일 사랑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녁 근처 못해서 봐요. 차 안이라도 좋아. 잠깐이라도 보고 싶. 서로를 피하려 해도 결국 다시 끌려가듯 만나게 됐습니다. 외단 곳에 있는 모텔 한산한 상가 화장실, 그리고 지선 씨의 차 뒷좌석, 장소가 달라질수록 우리 사이의 불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민정을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민정의 엄마와 뭔가 마음을 나누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지선 씨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손길을 느낄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동현아, 이런 나라도 괜찮아? 나는 그냥 너한테 한 여자가 되고 싶을 뿐이야. 저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괜찮고 말고 하루라도 안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숨죽여 불을 지피는 것처럼 만나고 나면 후회 잊고 돌아서면 다시 갈망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를 파괴해가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저는 종종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일까? 아니면 욕망일까? 이게 진짜 나의 선택일까? 아니면 단순한 도피일까? 그러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 그뿐이었지. 그날도 저는 지선 씨 집에 있었습니다. 민정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고 했기에 마음 놓고 있었죠. 늦은 밤 불 꺾인 집안에서 우리는 또 다시 서로를 갈망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미 우리 사이에는 되돌릴 수 없는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동현아, 오늘은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아? 지선 씨의 속삭임에 저는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방 안은 우리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정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지선 씨의 눈동자도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자 침대 위에 있던 우리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민정은 눈을 크게 뜬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랑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는 부리야 몸을 수습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하다. 제정신이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정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방안을 휘저었어요. 세상에 오빠랑 내 엄마가 둘 다 날 배신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울음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선 씨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려 했지만 민정은 손을 뿌리치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엄마든 오빠든 다시로 두 사람 다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그날 밤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정은 집을 뛰쳐나가고 저는 망연자실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지선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죠. 그 후 저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을 인 채 아무 의지도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어요. 결국 저는 군입대를 택했습니다. 도망치듯 제 자신을 가둬버리듯 그렇게 모든 걸 잊어버리려 했던 거죠. 군 생활은 제게 도피이자 벌이었습니다. 매일 훈련에 몸을 내맡기며 정신을 비우려 했지만 민정의 눈물과 지선 씨의 흔들리던 얼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 제대로 했을 때 저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묻어두지 못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죠.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그림자처럼 발길이 향한 곳은 지선 씨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길 바랬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은 필요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골목길 슈퍼 앞 무심히 줄을 서 있던 순간 저쪽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선 씨였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와 눈이 맞을 치자 그녀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녀가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동현 씨 정말 오랜만이네.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 우리는 서머한 웃음을 나누며 근처 카페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할 말이 없어 커피 입만 만지작거리다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씩 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우린 너무 서로의 몸에만 목말랐던 것 같아. 나도 후회 많이 했어. 지선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욕망이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다고. 후회보다 그리움이 더 크게 남았다는 걸 지선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다시 천천히 걸어가 보지 않을래? 이번엔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를 천천히 메워가듯 조심스레 다시 하쇼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하지만 지선 씨와 함께 한다는 건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행복했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결국 가족들이 알게 된 순간 예상대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저를 외면했고 차갑게 쏘아붙이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한테 또 달라붙은 거야? 진짜 끝까지 나를 2번 죽이는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속의 상처를 보면서도 이미 제 마음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손가락질했습니다. 제정신이냐, 너보다 12살이나 많은 그것도 얜 여자친구 엄마랑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지선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우리 자신이야. 그 말이 제겐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민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 민정아, 내게 상처 준 건 평생 갚아도 모자라. 하지만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건 내 엄마야. 죽을 때까지 나를 미워해도 좋아. 그래도 난 이 사랑을 버릴 수 없어. 민정은 눈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용서 못해. 하지만 오빠가 진심이라면 나중에 그 대가를 다 짊어. 그날 밤 저는 오래 고민한 끝에 답을 내렸습니다. 주변의 시선, 가족의 반대 손가락질까지 모두 감당하더라도 결국 제가 지켜야 할 건 지선 씨라는 걸 말이에요. 지선 씨도 제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여자로서도 엄마로서도 부족한 게 많지만 너와 함께 라면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 순간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맞서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 강했으니까요. 세월은 참 빠르다군요. 어느새 저는 55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움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서로에게 기대는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노을이 물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지선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현 씨, 우리가 이렇게까지 함께할 줄 누가 알았겠어. 세상 다 떠더라도 결국 남은 건 우리 둘뿐이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버틴 건 세상이 아니라 서로였죠. 욕망으로 시작됐어도 결국 책임과 사랑으로 이어온 게 우리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 만났던 장면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맥주가 쏟아지던 어수선한 순간 그 작은 사고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잘못된 만남이라 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선 씨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가 깊다고 하잖아. 우리 인생이 딱 그러네. 남들보다 늦었지만 더 진하게 사랑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결국 진심이라는 걸. 여러분, 사랑은 때로 잘못된 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욕망은 불꽃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책임은 불씨가 되어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55대 나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어떤 굴굴 지나도 진심은 남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사랑이 찾아올 테니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그 순간 지난 세월의 고통과 눈물은 모두 사라지고 남은 건 오직 둘 사이의 따뜻한 온기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